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중과 판단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자료가 그 3월 이전에 그 작성이 된 자료이다 보니까 그 3월 15일자로 나온 그 현재 3월 16일 이후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주택에 대해서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과라는 용어가 책이 편집되기 이후에 지금 폐지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중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핵심 자료에 있는 이 내용의 의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과 제도가요 원래 2003년도부터 처음에 이제 그 공시를 하고 고시를 하면서 쭉 그 3주택 중과 제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그 중과 제도를 현재 정부에서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되다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제도가 60% 3주택 보유자 60%를 45%로 완화를 했고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자에 발표하면서 2009년 3월 16일 이후에 매매하시는 것부터는 다시 3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중과 세율을 없애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과 세율은 의미가 없어졌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60% 중과 세율 자체를 아예 일반 세율로 다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로 작년까지 60%, 50% 이렇게 2주택, 3주택 비사업용 토지 하던 이런 내용이 세금을 계산할 때 그럼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생겼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느냐 않느냐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매매를 해도 예전 규정에 중과 규정에 걸려버리면 장기 보유 공제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특공제 배제 규정은 현재 2009년 3월 15일 나온 조치에서도 그대로 옛날처럼 적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나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 즉 주택이 여러 채 있는데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집을 팔 때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가 예를 들어서 2개다. 그런데 이분이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투자를 해서 샀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3주택자가 됐더라. 근데 이 3주택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2개 중에서 하나를 판다. 근데 그 파는 주택이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특공제를 받으면 30% 공제를 받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중과주택으로 해당이 되면 비록 완화가 돼가지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만은 이 30%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의 실익은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유기간 자체가 3년이 안 되게 되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집만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법은 입주권도 주택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동그라미 1과 2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입주권은 중과 대상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즉 대한민국에 집이 다 있다고 해서 중과주택, 다시 얘기해서 장특공제 배제주택입니다. 장특공제 배제주택 이렇게 말을 바꾸겠는데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집이라면 이런 집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장특공제 배제하는 주택으로 보질 않고 그냥 장기보유 공제를 다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과 광역시 외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고요. 광역시는 5대 광역시니까 어디 지역이죠? 서울과 경기도와 5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가 하나 빠졌죠. 광주광역시. 해서 요 5개를 5대 광역시라고 지방 5대 광역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천은 광역시긴 하지만 요거는 광역시라고 안 하고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광주 지역을 제외한 이런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중과, 즉 장특공제 배제 조건 따질 때 여기에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정, 즉 지금 이런 지역 중에서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서울은 그런 지역이 전혀 없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군읍면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주라든지 김포의 무슨 하성면이라든지 이와 같이 경기도 내에 무슨 군, 무슨 읍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그 지역에 있는 집들도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서 도농복합시의 읍면이 뭐냐면 강화하고 옹진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어 있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이라고 편입이 되어 있고요. 대전광역시는 없고 대구광역시는 달성군이라고 군인데 광역시에 편입되어 있고 울산 같으면 울주군이라고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없고요. 이와 같이 경기도에 무슨 파주나 김포나 이런 식으로 군읍면 지역, 그 다음에 강화군, 옹진군,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이런 지역들은 비록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동네에 있는 집들은 중과 따질 때 아예 빼놓고 계산을 하라는 의미죠. 단 조건이 하나 여기서 붙습니다.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3억 원 이하. 그래서 비록 이런 강화군, 옹진군, 어디 지방에 있는 전라도 해남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 중과 따질 때에 여기에다가 합산을 하라는 뜻이고요. 기준시가가 3억 원이 안 되면서 이런 동네에 있는 집들은 아예 다 무시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이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라고 간주했는데 3억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입주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입주권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안 쓰고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라는 용어는 조금 이따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지만 조합원 입주권도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 중과 따질 때의 숫자에다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6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것만 얘기하는 거고 2005년 이전에 인가되어 있는 것은 2006년 이후에 새로 승계받은 경우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주택수로 간주하는 입주권, 주택수로 간주하지 않는 2005년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원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따질 때 여기에다가 산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택도 아니고 주택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이 났다면 이거는 숫자는 들어간다. 숫자는 들어간다. 그래서 이러한 집들을 입주권과 함께 다 합쳐가지고 따졌더니 3개 이상이 되더라. 또 2주택 대상인 2개 이상이 되더라. 이런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죠. 물론 입주권 자체는 아예 못 받는 것이고 주택을 팔 때에도 못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요령을 핵심 자료에다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입주권 가액이라는 것이 뭐냐? 입주권 가액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가액이 핵심 자료가 하단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입주권도 3억 원을 초과해야만 숫자를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4 제2항에 그대로 제가 여기다가 적은 건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 1항 4호에 의한 분양신청 종료일 경과 후
기존 건축물 멸실 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상에 뭐 조합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면 머리가 아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데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인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전부동산 평가액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하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지면은 고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들을 뭐 2개, 3개 조합해서 위임을 해가지고 수임을 해서 그 감정평가법인들이 원래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을 전부 평가를 하죠. 그래서 그 평가액을 언제 발표를 하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질 때 관리처분 인가서상에다 사업시행 인가일 시점에 감정평가한 금액들을 조합원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물론 그 시점에 상당한 분쟁들이 생기는데 그 통보를 해서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은 평가를 해보니까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받아야 될 아파트는 3억 원짜리가 배정이 됐어. 그러면 그 차액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 청산금 이런 용도로 세금, 돈을 조합에다 더 내셔야만 나중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줍니다. 이것이 평가액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서를 다 개인적으로 통보받은 게 있죠. 거기에 보시면 종전에 철거된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있다. 이 평가액이 곧 입주권 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좀 더 다시 해석하면 요게 기준시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서울 시내 강남 재건축 지역이 아니고서는 서울도 어떤 강북이나 이런 변두리 재개발, 뭐 경기도 재개발 이런 곳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종전부동산 평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노후주택, 불량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3억 원짜리라면 시세가 한 4억에서 5억씩 나갑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3억 원을 거의가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입주권은 주택수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 중과 따질 때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3억 원을 종전평가액이 3억 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 주택수 판정할 때 넣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속이나 뭐 경매, 공매 뭐 등 어떤 원인을 불구하고 2006년 이후에 입주권을 사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그거는 주택수로 간주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으로 의제함. 즉 사업 재건축 사업에는 이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하고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하고 아주 혼동하기가 딱 좋은데 2005년 5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이 났으면 입주권 변동 시점을 세법에서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2005년도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야 이러는 분이 있는데 주택수 간주 조건은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무조건 2006년 이후에 관리처분 떨어지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본다. 이런 경우도 빼놓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령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빨갛게 쓰는 것은 입주권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집을 서울에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시에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준시가가 2억 원짜리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4억 원짜리랍니다. 이렇게 2채가 있고 이분이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시지역에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에 하나 투자를 해놨는데 그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관리처분이 나서. 물론 2006년 이후에 바뀌었는데 그 주택을 보니까 종전주택 평가액이 1억 5천밖에 안 되더라. 1억 5천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네요. 경기도에서 3억과 1억 사이. 요거는 기준시가입니다. 입주권은 가액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건 B, A, B, C에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수로 간주하는 거니까 숫자로 따지면 하나, 둘, 3주택자가 된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분이 B나 A를 판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입니다. 중과제도가 완화되기 전 같으면 B나 A를 먼저 하나 팔면 60%로 세금을 냈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죠.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근데 금년 3월 16일자의 완화 규정을 적용하면 세율, 중과세율은 없어졌으니까 B를 팔든 A를 팔든 세율은 일반 세율, 2년 이상만 보유했으면 6에서 35%짜리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겁니다. 단 중과에 해당되니까 예를 들어서 B를 파는데 B를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장특공제는 한 푼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B를 팔아서 없앴다. 근데 A가 하나 남았다. 그러면 두 채가 됐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2주택 중과 대상에 걸려드네요. 그래서 A를 판다. 50%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지만 역시 이것도 장기보유공제는 안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얘기한 지금 그 박스 안에 들어간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집이 있다면 그건 빼고 숫자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집이 있는데 따져보니까 서울에 5억짜리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산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자기가 애들 명의로 하나 더 사놓은 게 있는데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2억 5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을 이분이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 경기도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데 경기도 문산읍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김포라고 얘기를 하죠. 김포시의 하성면이라고 하는 그 면 단위의 재개발이 되는 입주권을 하나 투자를 했더라. 근데 하성면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놨는데 이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서 평가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8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군읍면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들어가겠죠. 경기도 지역에 못 들어갑니다. 경기도에서 군읍면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번에 해당이 되면 자 서울에 있는 집을 판다. 그럼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자 중과세율 제도는 없어졌으니까 무조건 세율은 2년 이상만 되면 6에서 35%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입주권 하나 주택 2개 이 마지막 역상 처리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없는 걸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개만 놓고 따지게 됩니다. 2개만 놓고. 그래서 단 2개만 놓고 따졌더니 이분은 2주택자예요. 그래서 중과 대상에 걸려든다고 가정하면은 3주택일 때 걸려든다고 가정하면 현재 A를 팔 때에는 장특공제를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지방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실수요 목적의 주택이라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된다는 논리가 돼요. 그래서 주택편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3개를 놓고 따질 때에는 요 역상 처리된 부분에 있는 것만 없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분이 이렇게 2개만 있더라. 그러면 이 역상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부산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에 있는 것은 다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A를 팔 때 비록 B라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세율이 60%냐 50%냐 일반 세율이냐 이것이 관점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금년 3월 15일 개정안이 나옴으로써 세율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중과 대상으로 판정이 되면은 장특공제를 못 받는다. 그것만 유념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입주권에 대한 기준시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종전부동산 평가액을 의미한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이 평가액이 3억 원을 넘을 때에만 합산해서 2개나 3개나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결론 유형에서 역상 부분이 주택과 입주권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적어놨는데 지금 이 45%는 3월 15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부 일반 세율로 바뀝니다. 단 중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장특공제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일반 세율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장특공제 여기서는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중과 자체가 아니니까 일반 세율이고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핵심 자료를 일찍 그 배포를 하다 보니까 3월 달에 이렇게 개정되는 안이 있어서 좀 핵심 자료에 종우표가 같이 첨부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류가 좀 있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만 가지고 3주택, 2주택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에 투자를 하신 분도 기준시가, 즉 입주권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것도 주택수에 산입을 해가지고 산입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무를 판정하셔야지 입주권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결론 유형의 오류 부분만 수정을 하시고 요 표를 잘 활용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3주택인 경우에는 요 원래 나와 있는 역상 부분 2개가 들어올 때는 요 부산광역시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오는 집들은 다 빼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2개냐 3개냐 가지고 판정하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예를 들어 5개가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무조건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 역상 부분에 들어가는 집들에 대해서는 장특공제가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주택편에서 주택 중과편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이 부분에서 좀 미흡하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주택의 중과제도 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